간밤 뉴욕 증시가 무디스의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알코아의 실적 호재가 부각되며 6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장 마감 후 인텔은 예상을 웃도는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6월 취업자 수가 희망근로의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31만 3천 명 늘고 실업률 또한 3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에 대해 지금 유예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모든 예산을 판교에만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밝혀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습니다. 서민연료인 연탄값이 9월부터는 오를 전망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 시기만 남겨놓고 있어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1750선까지 터치를 해보았죠. 전 고점이 종가 기준 1752포인트인데 그의 2포인트 정도의 갭으로만 줄이는 아주 좋은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전일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만 오르는데 그쳤는데요. 외국인이 또 4일 연속 사면서 한 3천억 가까이 샀었고요. 프로그램도 6천억 가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만 반대편에서 개인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차익 실현도 만만치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쉽게 어제 숨 고르면서 끝났는데요. 코스닥도 나란하게 1포인트만 올랐거든요.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1포인트만 뛴 1735, 그리고 코스닥 역시 500선을 맛보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1포인트만 상승해서 497선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원달러 환율, 중국 증시가 어제 많이 꺾였었죠.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반락하면서 결국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이나 뛰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때문에 좋지 못했는데요. 역시 중심엔 중국이 있었죠. 중국이 4월 만에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지금처럼 지속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정책적인 악재였었죠. 일본 증시 역시 중국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요. 그나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으면서 낙폭이 제한적이었다라는데 만족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만은 이틀 연속 약세 국면 보여줬고 0.5%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뉴욕은 살아남았습니다. 6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안 좋은 재료가 무디스로부터 나온 날이었지만 장 마감 후 발표한 알코아의 실적,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오늘 밤에 또한 실적을 공개한 인텔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얽히면서 어닝에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기술주가 특별히 강세 띈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은행주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화면에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유럽도 뉴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6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장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뉴욕 증시, 유럽 증시는 어닝의 힘을 제대로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 코스피도 역시 이제는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 어제 있었습니다. 1750만만 살짝 보고 내려온 상황. 오늘 뉴욕 증시 분위기 봤을 때 인텔 효과가 있을런지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텔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무엇이 달려있느냐. 전 고점, 그러니까 박스권 1750 돌파가 말인데요. 어제 사실 1730까지는 또 찍어봤던 날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분위기는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인텔이 10년 만에 최대로 많은 순이익이라는 실적을 내놓았단 말이죠. 오늘 IT 중심으로 또 지수도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어제 그 전고점 그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좀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또 시기에 맞춰서 또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또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또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2009년 4분기 이후에서 계속해서 그 전고점을 그 노크를 했었습니다. 그 박스권 상단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하지만 그 시장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이번이 그 전과 좀 다른 모습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그 1월과 4월, 6월에 걸쳐서 3번 정도의 그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요. 우선 그때마다의 그 상황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말에는 중국의 지준율 인상과 미국의 금융규제 제한 발표, 그리고 4월 말에는 남유럽 국가들의 그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그리고 6월 말에는 재정 긴축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WD 우려에
우려가 그 하락의 원인으로 그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고점 돌파 시도는 그전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축 수준을 나타내는 그 지표들 같은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남유럽 국가들의 그 CDS 프리미엄이 그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유로 환율도 그 소폭 상승하며 그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 다시 말해 그전 조정기에 비해서 그 시장 위험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기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1차와 3차 그 박스권 상단 국면에서 그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크게 둔화가 돼 있었는데 현재도 마이너스권이기는 하지만 그 6월 이후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미국이나 한국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기존 1월 말과 4월 말 같은 경우 그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신흥시장 펀드플로우 순유치를 기록한 반면에 최근 6월 초 이후 그 신흥시장 그 펀드플로우는 꾸준히 그 순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현재의 정고점에서는 그 이전 3번보다는 그 정고점을 돌파할 만한 그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글로벌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지표를 지금 좀 봤을 때 많이 그 지표들이 많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들로 좀 턴을 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한 경기도 좀 둔화된다라고는 하지만 더블딥까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죠. 또 펀드 플로우를 봤을 때 수급도 괜찮은. 근데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아주 잠깐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고점 이번에 이제 박스권 돌파가 네 번째 천장이 좀 뚫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쪽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상향 조정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쪽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미국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그 2분기 기업들의 그 어닝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미국 모두 그 2분기 실적이 그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3분기까지도 그 실적 개선세는 그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IT 섹터 기업들에 대한 그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 미국 금융 부분의 경우에는 그 미국 주택 경기의 그 더딘 회복과 금융 관련 규제안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그 실적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시티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그 오는 15일, 16일 양일간 그 발표될 예정이니 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금융주에 대한 눈높이가 그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외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미국의 어닝이 견조할 경우 그 최근 부각되었던 그 더블딥 우려가 그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크게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간밤에도 사실은 기술주보다도 은행주의 상승폭이 더 컸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 금융주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제 다시 질문을 좀 던져야겠는데 오늘 우리 증시 인텔 효과 나타나겠죠? 네, 아마 좀 일단 장 초반에는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특히나 IT가 좀 숨을 골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좀 튀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IT 업체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지수가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그게 지속돼서 추세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장중에 잠깐 그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매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국내 증시도 해외 시장 대비 그 현재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 2분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과 그 실적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주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현대생선의 경우 주가가 실적 발표일을 전후로 해서 그 오히려 단기간점으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이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근처에 와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이 우리 시장에도 먼저 차익 실현의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기존의 그 과거 사례와 지금 사례의 그 전고점 돌파 여부 네.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예. 최근 며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할 수 있을지는 네. 뭐 어제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그리고 뭐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 주느냐 예. 더 지금 한 2천억, 3천억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근데 눈에 띄게 많은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할 수 있게 들어와 주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뭐 한 4일 연속 순매수해주고 한 3일 연속 3천억 가까이 내외로 이렇게 사주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이 같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지수도 전고점 잠깐만 뚫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장중에 뚫는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 추세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다.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력한 매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참 애매합니다. 일단 IT가 상당히 좀 싸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적어도 확실히 오를 것 같은데 어닝 시즌 지나면서 IT 역시나 뭐 실적은 좋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자 오늘 이제 사서 좀 쭉 기존 주도주를 좀 들고 있으면 좋을런지 아니면 잠깐 들어갔다가 또 뭐 모르니까 또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들도 기다리고 있고 변수를 찾아보자면 대외적으로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고점 돌파에 그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 그 유럽 문제 등을 생각해보면 그 전고점 돌파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유럽 문제 등을 생각해보면은 또 한 가지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다시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 주도주인 자동차와 IT 위주로만 그 재상승이 이뤄질지 아니면 그 금리 최근에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걸 계기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은행주나 보험주 등의 그 내수주나 정부의 거래 활성화 정책 발표가 기대되는 그 건설주, 유통 등 내수주 위주의 상승이 이뤄질지는 아직은 안개 속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주도주에 편승하는 것은 차후에 지수가 그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 그 전고점 돌파 시점에서 그 주도주가 그 IT 자동차인지 아니면 은행 유통 등의 내수주인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근 1년 가까운 그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상승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어느 정도 상승 이후 매수에 가담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아직은 그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 주도주의제 매매보다는 그 항공은행, 그 건설 등의 그 원화 강세 및 내수주 관련주나 그 IT 자동차 업종 중 그 최근 조정받은 종목 위주로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어제 미국에서도 그 IT 업체들 발표가 있었는데 네. 그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는 확인을 하시고 행동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세 번에도 매번 올라갈 때마다 이번에 1900까지 바로 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또 그래놓고 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올라가는 거 확인되면은 항상 이렇게 박스권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당 기간 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요? 그렇죠. 한번 예. 그 전고점을 뚫거나 전 저점을 깨서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면 한번 좀 많은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에서의 매매를 좀 일단 생각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주도주의 어떤 매매는 전고점 돌파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지금까지 좀 당한 사례가 몇 번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기존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만 1, 2포인트만 해도 한 그 정도면은 이제 안심을 하고 들어가라는 건지, 아니면 오늘 장중에 터치 정도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건지, 한 수십 포인트는 조금 상회를 해야 된다는 건지 애매해서요. 어느 정도를 이제 안심권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항상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이 지속되고 이제 전고점을 뚫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네. 오랜 기간 박스권이 지속됐을 때 그 뚫을 때를 보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늘 또 미국이 올랐는데 그 네. 아침에 잠깐 올랐다 밀리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아침에 오르기 시작해서 장 후반까지 외국인이나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2% 이상의 그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아침에 뭐 올라서는 시작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 보이고 바로 안 빠지고 2, 3일 정도 그 가격대에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추세가 좀 상승적으로 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시세가 지속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좀 봐야 될 게 최근에 IT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걸 알고 있는데도 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오르겠지만은 이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주도주가 기존처럼 IT 자동차만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른 내수 일부 업종들이 이제 포함이 될지는
뚫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느 쪽으로 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외국인이 왜 그 전에 샀었던 기존 주도주만 싹 사서 장을 끌고 갈는지, 아니면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 분위기 타면서 조금 유망하다 얘기했던 그런 섹터들을 같이 끌고 갈는지는 수급 따라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일단 뭐 기대감은 높습니다만 아직까지 전 고점 돌파가 안 됐지요. 예, 이럴 때는 저평가된 종목들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럼 단기 트레이딩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지금 오늘 그 SK에너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럼 이걸 들고 나오신 이유는요? 예, 그 2010년 2분기 그 동사 추정 영업이익은 약 4,031억 원으로 당초 그 시장 컨센서스인 그 3,174억 원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5월 그 국제 유가 급락과 환율 상승 효과가 희석되면서 그 정유 부분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단순 정제 마진도 그 배럴당 2.5달러로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어서 동사 주가의 긍정적 모멘텀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IT 쪽이나 어제 미국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강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거를 뭐 오전 중에 상당히 좀 만약에 올라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걸 따라서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전고점 돌파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그 들고서 가보겠다는 건데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박스권이 오래 지속되고 고점을 뚫게 되면은 뭐 늦는다는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 10개월 이상 횡보를 했다 그러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간적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막 올라가는 걸 쫓아가서 막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박스권 내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좀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석유학주도 좀 올랐는데 오전에 좀 시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SK에너지가 그 전에 뭐 미국 시장 오른다 그래서 바로 따라가고 뭐 지수에 편등됐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오전에 강하게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사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전고점 돌파를 뭐 완전히 하기에 바로 일부 직전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11만 3,500원에 끝났었습니다. 물론 뭐 오늘 아침에는 조금 올라서 시작을 하겠지만 좀 기다려 보시다가 제 생각에 매물 좀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가는 11만 1,500원 선, 5일선 약간 조정받을 때 좀 들어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표가는 그냥 박스권 내에서 정고점이나 12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에 주가가 좀 흐지부지하면서 한 10만 7천 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손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상당히 무난한 종목입니다. 어떤 모멘텀 현재 있고 그런 것보다는 최근 어제까지의 장을 보면 어찌됐든 좀 순환매 성격이 강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면서 좀 못 올라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한번 다 매기가 한 번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SK에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고점 돌파가 확인이 안 된 시점에서 저평가된 지금 순환매가 도는 실적 호전주 중에서 좀 무난한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SK에너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 한 4월 이때쯤 고점을 찍었던 12만 5천 원 선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뉴스를 기초로 해서 테마주 또 뉴스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몇 종목들에 대한 얘기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주 점검부터 좀 받아보고 싶어요. 총 한 4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흐름이 어땠는지요? 예,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후광 업체로서 IPS하고 에이테크 솔루션을 말씀드렸습니다. IPS나 에이테크 솔루션 사실 지난 주간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IPS의 경우 어제 삼성전자로부터 149억짜리 반도체 장비를 수주했습니다. 어저께 장중한테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IPS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했지만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무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이테크 솔루션도 차트를 훼손시키지 않는 무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추천드렸던 공자 기계 업체들은 일단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어는
아직까지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요. 네. S&T 중공업은 최근 기관 매도와 함께 손절매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IPS 에이텍솔루션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S&T 중공업까지 점검을 간단하게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들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뉴스로 청산 가치만도 못한 증권주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도 투자자는 외면이라는 그런 뉴스 내용을 갖고 네, 나왔습니다. 증권주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종가 기준 시가총액을 지난 3월 말 자본 총계와 비교해본 결과 그 시가총액이 자본 총계를 웃도는 증권사 우선주를 포함해서 네. 거래소 상장 23개 증권사 가운데 대우, 삼성, 미래에셋, 키움, SK, NH 등 6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자본 총계는 회사의 장부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위에 6개 증권사를 빼놓고는 나머지 시가총액이 회사의 장부상 가치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국 금융지주를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요. 그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한국증권 외에도 한국운용 그리고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계열사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자기 자본도 2조 2천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조 7천억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증권산업이 시황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 지수가 그 전고점 턱 밑에 있고 또 전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지수 영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많아지자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그 앞장서서 증권주 매수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 매수하는 종목들은 위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아까 그 장부상 가치만도 못하다는 증권주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장부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증권주를 사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네네. 그 증권사 리서치 연구원들도 위탁 매매 영업이 강하고 그리고 지점 네트워크가 풍부한 증권사, 대형 증권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회사의 장부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을 따라가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증권주 같은 경우에 소형, 중소형 증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탁 매매, 아무래도 그 자산 쪽이나 채권 쪽이 금리 인상과 함께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브로커지가 강한 그런 증권사를 택해서 매수를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우리투자증권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이 우리투자증권은 브로커 인력 확충으로 브로커리지 그 수익이 전분기 대비 12% 증가한 4,283억 원. 네. 이번 그 2, 4분기 실적이 될 전망입니다. 그 위탁 부분이 강세고요. 예.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2010년 예상 PER이 뭐 8.5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의 돌파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투자증권 그럼 한번 차트를 보죠. 우리투자증권 같은 지금 증권주들도 바로 전 고점들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예. 이 박스권이라고 보통 보이고 있죠. 지난 11월서부터 이 박스권 안에서 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는데요. 네. 이 박스권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가장 반등폭이 적고 최근 장세에 소외를 당했던 게 증권주인데요. 네. 이런 증권주들이 드디어 이제 새로운 지수 영역과 함께 시장에서 관심이 될 수 있을지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좁은 박스권 탈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일봉상은 이렇게 뭐 전고점이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봉상 보실 것 같으면 정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내내 작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을 탈피할 수 있을까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외국인 기관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수상치 않고 지수도 지금 현재로서의 모습은 1700 전고점 1750을 넘어서서 1800 언저리까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네. 아마 증권주도 이번에는 한번 상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전 고점 지금 박스권 돌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심한 박스권에 머물면서 그 누구보다 소외를 길게 받았던 증권주도 함께 덩달아 딸려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로 우리 투자증권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지금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정희 과장님이 있으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랩의 강자라고 해서 대우증권도 그런 어떤 논리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괜찮습니다만 대우증권 직원은 네. 자기 회사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따라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다른 증권인 키움증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 올해 그 60%에 달았던 개인 투자자 비중이 현재 52%까지 하락한 추세입니다. 따라서 네. 이제 수익이 우려가 됐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새 영역에 들어선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익 분야에서도 그 운용업 진출이 계획되어 있고 온라인 투자자들이 그 20, 30대, 40대에 들어서면서 투자 자산도 확대되어 브로커리지 외 수익도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키움증권은 또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매수가 또 목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앞서서 좋다고 얘기하셨던 우리투자증권도 가격 설명 또 이어서 한번 요청을 해보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 더욱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매수가, 시가로 한번 쫓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그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박스권을 상단 돌파해서 그 다음 박스권까지 47,500원을 제시해 보고요. 손절가는 좀 더 빠르게 그 5일선이 깨지는 4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이전 박스권 상단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5일선이 깨지는 손절가 17,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뭐 시장이 조금 떠서 출발하더라도 그냥 한 시가 정도에서 두 종목 모두 다 뭐 관심 갖는다면 잡는 그런 전략. 예, 그렇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그만큼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은 증권주,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은행주 이렇게 좀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자분이라면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지금 장 열리기 약 한 6분 정도 전인데요. 시가에 잡으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로 증권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하나 정도 뉴스를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두 번째 뉴스는 그 지주회사가 증시 관심주로 귀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LG, 두산 등 지주회사들이 증시 관심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리스크 완화 등에 힘입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지난 이틀 LG의 상승폭이 가장 컸었는데요. LG의 경우 한동안 LG전자의 실적 부담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네. 최근 LG화학이나 LG이노텍 등이 상승하면서 이들의 가치가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다른 지주회사들도 LS는 LS 산정과 전선, CJ는 CJ 제일제당, 두산은 두산 중공업과 인프라코어, GS는 GS 칼텍스, 예. 이외에도 코오롱, 한화, SK, CNC, 웅진홀딩스, 일진홀딩스 등 그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그 특성상 예. 그 특별한 영업 활동 없이 그 자회사로부터의 실적을 그대로 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회사들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최근과 같이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늘면서 자회사가 상승을 하고 그렇게 네. 되면 지주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과거 그 경험치로 봤을 때도요.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할 때쯤 해서 이 지주회사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다고 하는데 어제 이미 예고편이 조금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지주회사를 좀 좋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좀 지금 거론하신 종목이 한 4-5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많이 거론을 해드렸는데요. 예. 일단은 지주회사는 테마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LG나 LS 같은 경우에 낙폭이 그동안 좀 과대했었습니다. 낙폭 과대를 만회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특히 LG 같은 경우는 한동안 LG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쵸. LG전자가 4월 28일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자 그 다음 네. 날인 4월 29일서부터 LG전자를 따라서 그대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최근에 LG전자가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 네. LG화학이 이제 신고가 행진을 시작하자 기관들이 앞장서서 매수하면서 반등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예. 어저께 같은 모습도 갭 상승이 아니라 긴 양봉을 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힘이 있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LG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어제 벌써 5% 올랐는데 설마 시가에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시겠죠? 시가보다 약간 후퇴를 했습니다. 약간 후퇴는 했지만 네. 오늘 장세가 강하기 때문에 잠깐 밀리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매수가는 72,000원. 어제보다 한 500원 정도 500원 낮은 가격 정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인 77,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이 어저께 상승한 부분이 깨지는 7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갭이 다시금 조금 메워지는 그 정도 가격까지 만약에 밀리면 글쎄다라는 식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LG 목표가 77,000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LS 얘기도 추가적으로 더 해주시죠. 예, LS는 자회사, LS 산전, 전선, 그리고 LS 니코동, LS 엠트론 모두가 그 실적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자회사 중에서 LS 산전만 빼놓고 나머지 3개가
비상장 기업들입니다. 보통 그 자회사 실적들이 좋으면은 그 자회사 주가에도 물론 반영이 될 텐데요. 네. LS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그대로 지주회사로밖에 평가될 수 네네. 없습니다. 따라서 LS의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보고요. 네. LS 같은 경우에 워낙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LS는 글쎄요, LG보다도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차트 보시면 어저께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LS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회사로부터의 그 평가가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주봉을 보실 것 같으면 일봉보다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예.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200일선을 딛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전고점과는 괴리가 또 있고요.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매수가는 97,000원. 어저께보다 좀 양보한 가격이고요. 예.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예. 손절가는 9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LS가 LG보다 약간 더 조금 낮은 가격 정도에서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제발 이 가격대가 일단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주회사 LG 그리고 지주회사 LS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네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월 14일 우리 장 개장을 약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예상지수 너무 궁금하시죠? 일단 예상지수부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여섯째 랠리를 보여준 간밤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1750.93, 1751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도 500포인트를 넘긴 502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한 1% 정도 떨어지지만 무엇보다 인텔 효과를 삼성전자가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급등 출발이 예고되네요. 네, 7월 14일 수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1750을 넘기면서 출발할 것 같은 코스피, 삼성전자의 2% 급등이 동시효과 상황에서 예상이 됐습니다. 인텔 효과가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 장 끝난 다음에 인텔이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실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 거의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본 뉴욕 증시 성적표를 갖고 우리 IT주가 분명 반응을 해줄 텐데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오늘 IT주 분위기를 보는 것이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분위기를 대충 한번 훑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는 1751포인트에서 출발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02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80만 원에 하회됐었는데 오늘 81만 4천 원까지 어제 종가 기준 2.26%나 급등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는 어제도 계속해서 약보합, 오늘도 약보합, 어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드디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이 정도 나와줬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의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낙폭이 좀 있었었는데 오늘 만회해보지만 14만 원 겨우겨우 살짝씩 터치하는 정도이고요. 어제 강했었던 은행주들도 오늘의 오름세가 또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1754포인트입니다. 장중의 고점은 1757포인트가 기록이거든요. 지금 어제 종가 대비 20포인트 가까이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어제 보험주가 또 찰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자, LG화학의 재료가 있습니다. GM뿐만 아니라 이제 포드 쪽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납품을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더군요. 오늘 2.8%나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32만 5,500원까지 찍어주네요. 한국전력의 1%, 모비스가 어제도 안 떨어졌었는데 한 2% 가까이 급등하면서 20만 9천원까지 올라갑니다. KB금융 오늘 신한지주와 더불어서 강세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금융주의 강세가 사실은 기술주보다 더 두드러졌었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3% 낙폭이 있었었는데요.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1%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오늘 LG 쪽도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5%나 급등했던 지주회사 LG도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군요. 7만 3천 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LG전자가 1%, 무엇보다 어제 좀 눌렸었던 LG디스플레이가 거의 2%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1%. 오늘 IT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반등하는 가운데 자동차주가 밀리지 않고요. 또 은행주가 어제 여전히 견주하면서 오늘 이렇다게 떨어지는 업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침입니다. 지수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장중 고점이 1757포인트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2%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1.7%. 많이 껑충껑충 뛰는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서도 벌써부터 눈에 많이 들어오시죠? 오늘 실적을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서 공개하게 되는 신세계가 오늘 1%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2.5%나 급등하네요. 어제 건설주가 사흘 만에 반등을 했었는데 삼성물산이 더 상승폭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1759, 1760 가까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분입니다. 네. 자, 지금 장중 고점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전에 레코드가 장중에 가장 높은 것이 1757이고요. 종가 기준 1752포인트였는데 지금 장중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약 한 3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759포인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벌써부터 약 한 3분 만에 400억 사주는군요. 출발 상황 자세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로 가서 류영석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전고점 돌파, 박스권 돌파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이렇게 3분 만에 1760까지 찍을 줄은 글쎄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전고점이 1757포인트였고요. 지금 현재 175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런 그 박스권 돌파에 대한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부터 지수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증권주는 그동안 다소 좀 부진했던 금융주 가운데서도 이런 돌파 시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은 투자 심리의 개선을 엿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닝 시즌의 첫 주자로 봤던 것은 미국의 알코아였는데 알코아가 실적 기대 이상이었고요. 인텔은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상승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주가 반응 가능성을 높게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인텔이 108억 달러 예상과 주당 순이익 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예상치보다 각각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것은 향후에도 PC 성장률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IT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얘기가 된대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런 효과에 의해서 좀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포스코는 3, 4분기에 이익이 좀 떨어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대형주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약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신용등급 포르투갈 신용등급 하락이 있었지만은 23일 예정된 유럽의 스테이트 결과에 대한 낙관으로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포르투갈 같은 그 신용등급 강등 재료는 시장에 유럽 그 진앙지에서도 크게 악재로서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 테스트 쪽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출발은 괜찮은데 문제는요. 이 같은 상승세가 오늘 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내일 모레까지도 이런 뭐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종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 여부인데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시는지요? 네, 저희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 증시가 어느 정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것은 이제 첫 번째가 유럽 쪽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정점을 지나면서 안정화 단계, 수습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더블 D 우려도 지나친 비관에 그치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반기는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할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런 시점에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있는데 최근의 실적은 영업이익 측면이나 매출액 측면에서 여전히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어닝이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이런 해외 증시 상황의 개선과 어닝 시즌에 도래했던 어닝에 대한 주가 반응 기대는 전고점 1750선 돌파와 그 이상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증시는 안도랠리 심리가 좀 더 자극되는 가운데 우리는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점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부터 전개된다는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즉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서 확장인 정상화 단계로 간다는 증표이고요. 네. 사후적으로 금리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저평가된 주가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상으로 정상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입니다. 현재 1730 기준으로 9배 수준인데요. 과거 평균 정도가 10.4배라면 아마 한국 증시의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은 10배 정도로 본다면 향후에도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으니 대략
기대치는 1,850과 1,900 정도까지 갈 건데요. 이러한 그 밸류에이션 정상화 기대가 수반되는 건 역시 수급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했고요. 이를 증표하는 것이 이제 환율이 하락인데 오늘도 환율은 16원 내려서 일단 1,200원 이하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수급 개선은 개인들의 수급 개선뿐만 아니라 채권에서의 자금의 이탈이 증시로의 유입 가능성도 점진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 개선이 밸류에이션 상향 조정을 가능하게 본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어닝이 견조하다는 점이 가미되기 때문에 긍정적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뭐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돼줬고 다른 여타 글로벌 증시보다도 어떤 안도레를 넘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박스권의 돌파라는 조금 더 어떤 추가적인 상승 쪽의 기운을 안게 됐는데 말이죠. 어닝이 가세를 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닝에 초점을 맞춘다면 역시 IT 자동차 쪽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네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그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IT하고 자동차만이 어닝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쪽은 하반기로 갈수록 그 어닝의 그 정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반면에 이제 어제 그 뭐 애플사에서 수신 불량으로 오히려 그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역으로 보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핸드폰 업체인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네.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인텔 효과 같은 경우도 이제 PC 전망을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IT 제품 수요에 대한 반등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해외 수요가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네. 이번 박스권 상향 돌파의 랠리에 완성품 업체인 자동차주가 리드를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오히려 산업재나 기계 소재 그리고 내수업종과 지주회사 등이 오히려 실적 개선이 더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즉 대형주보다는 중형주와 소형주의 어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별로 신고가 종목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주가를 본다면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의 일부라든가 서울 반도체 같은 이제 패키징 업체들에 대한 거 그리고 지주회사의 LS라든가 이런 업종들의 중간권 주식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고요. 특히 전고점을 돌파함으로 인해서 관심이 가는 건 역시 거래량 증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는 그 투자 심리편에서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섹터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IT 쪽도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이제 그 IT 부품 장비 업체 또는 수주 산업이나 그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요. 네. IT 투자의 시기에 따라서 분기별 이익의 그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1차적으로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긴 시각보다는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천편일률적으로 IT 부품주가 낮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는 많이 상황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한솔 LCD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더 뚜렷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서울 반도체 역시도 그런 유형에 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자세하게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네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류용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류용석 차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밑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 여기에서부터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출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200원 밑에서 출발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환율 같은 경우에 일단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환율은 14원 정도 급락을 했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현물화 환율은 1,197원에서 98원 사이에 움직이면서 여기환율의 하락분을 반영한 채로 전일 대비해서 한 14원, 15원가량 아래로 내려간 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디스가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2단계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외환에서 보니까 달러화가 뭐 2달 내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고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더 올랐더라고요. 이게 원래 시나리오라면은 이게 반대로 진행돼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7을 넘어서면서 이제 유로화 환율이 2달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디스의 이제 신용등급,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그 강등 조정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무디스는 포르투갈의 이제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의 AA2에서 A1으로 이제 2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그 변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상당히 좀 뻔한 내용을 내비쳤고요. 네. 그러나 이제 향후 등급 전망을 부정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내놔서 당분간은 이번 2단계 하향 조정 이후에 추가 하향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좀 밝힌 셈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쪽 부분에서 악재가 없을 것이다. 이제 불확실성, 사실 뭐 포르투갈이 등급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얼마나 더 내려가느냐, 과연 얼마나 안 좋냐 이런 부분이 우려였는데 일단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눈에 띄었던 것은 그리스가 이제 IMF와 유로존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국채 발행을 시도했는데요. 여전히 상황이 안 좋고 그리스의 국채 수익률이 뭐 대부분 만기 구간에서 10%를 넘는 등 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일단 그리스 정부 입장에서는 좀 짧은 단기 국채를 발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만기는 6개월이었고요. 이렇게 발행을 했지만 뭐 이제 금리는 4.55% 정도로 그리스가 이제 IMF와 유로존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보다 더 낮게 발행을 시도했지만 일단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뭐 만기가 짧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자금 지원 이후 처음으로 국채 발행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환율이 하락한 이유는 역시 이제 앞서 계속 나왔겠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반영되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환율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크게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무디스 악재보다는 그리스 저리의 국채 발행 성공에 더 시장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역시 뉴욕 증시의 그 주가 자체 랠리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렇게 주가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은 당연히 우리 채권 시장은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글쎄요 상승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고용 동향이 나왔어요. 영향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고용 동향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3.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후행적인 지표고요. 뭐 컨센서스가 3.3 정도였지만 이것이 약간 높아졌다고 해서 시장은 별로 이제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오히려 뭐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한은의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제 윤종현 장관이 회의 자리에서 발언을 한 점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을 내놓아서 네. 고용 동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호재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어느 정도는 분명히 깜짝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은 총재가 금통위 기자회견장에서 상당히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금통위 이후에도 3.94% 그러니까 금통위 전날 3.94%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3.96%로 겨우 이제 2b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재정부 장관도 회의 자리에서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결국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얼마나 더 인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밝혀서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채권 금리는 조금 더 상승 압력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에는 4%를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았네요.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를 보니까요. 1762포인트입니다. 네, 코스피가 176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1759 갔다가 약간 또 다시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나라고 했었는데 60 뚫고 62.29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762 정도면요. 2년 내 최고치, 연중으로서는 당연히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그리고 증권시장 여러 가지 출발 상황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출발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죠. 네, 오늘의 출발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과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궁금한데 전략 들어보기 이전에 장 분석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고점을 뚫었어요. 네. 계속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시장을 좀 압박해왔던 지점이었는데 이걸 뚫고 나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진 측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전고점을 뚫긴 했지만 이게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어젯밤에 인텔 실적이 뭐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고 또 미래 전망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이는 쪽으로 나오면서 우리 증시 IT에도 뭐 IT뿐만이 아니죠. 전반적인 기대감을 좀 강화시킨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좋은데 약간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려다 의미라기보다는 아침이 너무 강할 수 있다라는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내부적인 자생력이 강해가지고 같이 가는 부분이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지난주에 삼성전자 그 실적 가이던스 나왔을 때 그때도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때는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 5조 원 얘기 나왔지만 주가는 네. 밀렸습니다. 당일날. 예. 근데 오늘 인텔 얘기 나오면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뭐 다른 얘기로 하면 조금은 너무 미국에 휘둘리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같이 해봐야 돼요. 우리 얘기할 때는 별거 아니고 인텔 얘기할 때는 별거다. 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다라고까지 바라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빠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따라가는 측면들은 리스크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장중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영업이익 5조 나왔을 때요. 그때 네. 뜨뜨미지근하게 반응 나왔던 거는 인텔까지 보자 그래서 이게 한 반쪽짜리 호재를 갖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 뒤늦게 반응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그때 삼성전자가 인텔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때 또 걱정했던 부분들은 하반기의 경기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에서 모멘텀이 맞아요. 둔화가 되고 유럽은 지금 뭐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요. 유럽의 이슈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럽 경기 자체를 압박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유럽 경기가 저성장하는 구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예. 그 상황에서 하반기는 중국하고 미국의 경기도 둔화된다는데 수요가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인텔도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인텔이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과정을 보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상반기 일을 지나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바닥을 치고 돌아섰는데 이제 네. IT 업계 실적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좀 변동성이 부침이 심합니다. 네. 좀 좋아지는 것 같은 확 좋아졌다가 나빠질 때는 같이 나빠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실적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 인텔이 좋게 얘기했다고 해서 3분기에 인텔의 CEO가 나와서 또 계속 좋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그때 경기 상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끌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거에서도 봤지만은 정부가 끌어준 측면들은 강했는데 민간 쪽에서 네. 고용 수요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했거든요. 예. 이런 얘기는 곧 시장 전체적으로 정말 강하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시장이 네.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모양이었고 오늘 그걸 네. 뚫으려고 하는 모양이지만 이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거의 반년 넘게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밀려왔던 상황을 단순히 인텔 하나로 뚫을 거였다면 제 생각에는 벌써 뚫었다. 지금은 조금 과민 반응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봐서요. 장중으로 본다면 오전보다는 오후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잠깐 끌렸다가 다시 갇힐 수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그리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어제 인텔은 좋았는데 애플이 안 좋았어요. 네네. 사실은 IT 효과를 주도한 건 인텔이었다기보다는 지난 상반기 내내 애플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이 밀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가 애플이 좋고 인텔도 좋아서 양측으로 같이 간다는 상황이라면 그럴 걱정이 없는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조건의 완성이냐라고 본다면은 네. 어디가 또 한 군데는 삐걱거리고 있구나. 이런 걱정도 좀 걱정이라고까지는 그런가요? 하여튼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 때문에 안 좋으면 우리 갤럭시 S 갖고 있는 삼성 쪽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좀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애플이 좋을 때 우리 삼성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이 있는데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그게 이제 양쪽으로 맞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라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요것만 여쭤보죠. IT 자동차 그럼 하반기까지 그렇게 당겨서까지 걱정 안 한다 할지라도 어닝 시즌 이렇게 해서 실적이 뭐 2, 3분기 정도 뭐 피크라고 뭐 피크 우려도 있는데 2분기는 확실히 좋은 건 맞잖아요. 요 그렇죠. 어닝 시즌 잠깐만 단기적으로 IT 자동차 보는 것도 나쁘진 리스키한가요? 않죠.
네, 괜찮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 3분기가 있고 그 중에서도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어닝신 고점이 실적 고점이 나올 거라는 생각들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3분기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리하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은 오히려 2분기하고 3분기가 피크라는 의미에서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면 어떻게 할 건가? 그 고민도 예. 좀 같이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이 생각처럼 네. 단순한 시장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760까지 뚫렸다 하여 단순히 이제 증시 가나보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변수들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1760 한 2까지 올라가 봤었죠. 1757, 58 정도이고요. 외국인은 장 열린 지 23분 만에 1260억 가까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천억 이상이나 파는군요. 프로그램은 오늘도 우리 증시의 우군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증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이슈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502포인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돌아와서 종목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